자, 손흥민 선수 토트넘 핫스퍼 재계약 얘기 지금 나온 지 꽤 됐고 계속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한동안 나오질 않아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간밤에 현지에서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팀토크에서 회담이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 우려스럽지만 여전히 협상 중인 건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마이클 브리지라는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브리지 기자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경기장에서 빛나는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토트넘을 알리는 그런 어떤 앰베서더 역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복덩이죠. 네. 네. 지금 활약에다가 저런 뭔가 상업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 굳이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동행을 끝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리 케인이 떠난 뒤에 훌륭한 주장까지 됐다. 팀 안팎으로 갖고 있는 영향력, 뭐 이런 거, 뭐 실력을 떠나가지고 네.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만만치는 않을 것이 다니엘 레비 회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 모를 사람은 당연히 아닌데 다만 이분은 토트넘, 그러니까 팀의 가장 이제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네. 이분이 오고 나서 노장 선수들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손흥민 재계약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좀 깨려고 한다. 레비 회장이 이것도 깨면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토트넘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모두가 아는 것이고 그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좀 방조를 한 거죠. 어차피 다시 되팔 수 없는 나이대에 접어든 선수들에게 좀 많은 돈을 들인다거나 네. 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레비 회장 체제에서는 토트넘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0대 선수들에게 뭔가 좀 재계약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팀의 이미지였는데 손흥민은 그 모든 그동안 해왔던 룰을 벗어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네. 뭐 토트넘 자체가 예전부터 선수들을 좀 EPL 탑급으로 잘 키우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토트넘 안에서 EPL 탑급이 됐던 선수가 모드리치나 뭐 베일이나 네. 그쵸. 그러니까 좀 케인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있지만 정작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 이제 정점을 친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키워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적 정책이 잘 그 반영이 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치에 올라갔을 때 이럴 때 이제 매각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이런 패턴으로 선수단 이적 시장 운영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만 이제 포체티노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하면서 이거 되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레비 회장이 윈나우 정책을 쓰면서 좀 말도 안 되는 비싼 돈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 정도로. 네. 그러면서 데리고 온 게 뭐 은덤벨레 뭐 이런 선수들. 하필 그러면서 데려온 게 은덤벨레가 나와버리네. 사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뭐 히샬리송.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직은 존슨도 솔직히 싸진 않아요. 네. 비싼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는 약간 마음을 바꿨다고 하죠. 포스테코글로 감독 데리고 오고 하면서 지금은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데 어쨌든 잘 나가는 팀에는 늘 베테랑 선수 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베테랑 선수 팀에서 주장 완장을 달든 안 달든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기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베테랑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재계약 제의를 하는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팀이 확실히 그래도 좀 뭔가 발전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어설픈 조건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급여 당연히 올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뭐 1년 연장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할 거거든요. 최소한 2, 3년 연장 계약을 할 텐데 20, 30세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계약이고 또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향후에 은퇴를 토트넘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그런 재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게 재계약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 팀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일 수도 있지만 선수에게는 미래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팀에 기여해왔던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정말 다른 팀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하면 헐값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활약을 해왔고 그렇죠. 또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고 사우디라든가 이런 이적설이 왔을 때 이걸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그 대외적으로 했던 얘기들 네. 이게 토트넘의 가치를 저는 되게 높여준 언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돈을 거부하면서까지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사랑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다. 뭐 그런 걸 보여준 그 팬들의 어떤 토트넘 뽕을 높여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 네. 전체적으로 단순히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그 활약상 외에 이 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토트넘이 엄청난 조건으로 물론 레비 회장 시리에서 엄청난 조건이라봤자 얼마나 엄청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약에 사우디에서 막 거액의 오퍼가 왔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예전 토트넘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큰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팀 내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재계약 논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시즌에도 사실 EPL 탑급이죠. 네. 네. 탑급 그 자체입니다. 뭐 기록이 일단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급이라는 단어 빼주십시오. 톱입니다. 톱 그냥 톱. 네. 네, 프리미어리그 톱이죠. 기록이 올 시즌에 14골 8도움. 네. 공격 포인트 22개로 리그에서 4위예요. 네. 보면 와킨스, 살라, 홀란, 그다음 손흥민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만 봐도 이 네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여러분 공격 포인트 한 시즌에 20개 이상 하는 아시아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손흥민 선수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아니, 이거는 뭐 네. EPL에서 좀 한다는 선수들한테 솔직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뭐 지금 사카, 뭐 콜팔머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뭐 손흥민 선수보다 다 뭐 적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득점 순위로 봤을 때도 지금 14골이잖아요. 네. 보행과 공동 5위. 네. 계속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데 굳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수 있을까? 사실 손흥민 선수 없으면 토트넘은 올 시즌 정말 어디에 있을지.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를 아까 제가 이제 그 은돈별로 얘기도 했지만 이전 그러니까 요리스 선수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리스 주장 체제 그때 이제 해리 케인도 있고 기존의 어떤 팀의 어떤 기존 이너서클이 있던 시절에 비교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 시절에 영입된 선수들의 팀 적응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이 팀에 합류한 뒤로 이렇게 한 시즌에 많은 선수가 터진 시즌이 없어요. 물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라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온 것도 이유가 되지만 선수단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누가 봐도 너무 좋잖아요. 선수들 인터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올 시즌에 얼핏 생각해봐도 뭐 비카리오 그리고 뭐 우도기 또 반더벤 메디슨도 올 시즌. 메디슨, 네, 그렇죠. 뭐 존슨, 뭐 심지어 첼시에서도 이제 버벅댔던 베르너가 토트넘에 임대로 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단순히 선수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기여도 또 팬들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일단 주장으로서의 네. 기여도가 높은 것도 좀 이런 재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케인이 나갔지만 손흥민 선수가 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더 가치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빙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또 득점 추가를 하면서 토트넘 역대 통틀어서 지금 득점 5위입니다. 그래서 통산 159골인데 네. 클리프 존스와 동률이고 일단 4위인 마틴 치버스가 174골이니까 재계약을 한다면 네. 충분히 치버스 기록까지는 잡고 3위인 보비 스미스는 208골 200골 고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이 정도의 좀 득점 페이스를 좀 유지를 한다면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리 케인까지는 좀 거리가 너무 멀고요. 네, 해리 케인은 289. 네. 엄청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활약상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어갈 수 있게끔 토트넘도 노력을 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토트넘은 다음 시즌 올 시즌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손흥민 선수가 팀 전력의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존슨, 클루세프스키를 좀 핵심으로 다음 시즌도 기용을 할 것처럼 보이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이언 힐은 사실 기회도 거의 못 받고 출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로라도 좀 팔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 네. 아무래도 지금 로셀소나 브리언 힐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네, 또 스페인에서 브라이언 힐은 네. 그나마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쵸. 아마 고국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입 후보들 중에서 익숙한 이름도 있네요. 페드로 네투. 지금 황희찬 선수의 네. 동료인데 일단 토트넘이 좀 다재다능한 윙어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선 공격자원 보강을 좀 많이 하려는 것 네. 같습니다. 현재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제노아의 아이슬란드 선수인 구드문손. 네, 이 선수가 요즘 아이슬란드에서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노아에서도 지금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 기록하면서 좀 유벤투스 뭐 이런 이탈리아 탑 팀들도 좀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토트넘 쪽 좀 굉장히 관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히샬리송이 사우디 이적설도 있다고. 네. 히샬리송은 뭐 올 시즌 사타구니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한테 사우디가 좀 거액 오프를 한다면 네.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뭐 선수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네. 올 시즌에 어쨌든 2자릿수 골 그렇죠. 네, 기록을 하면서 네. 또 적응을 잘 하긴 했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이제 정말 힘든 시기에 거치고 좀 쓸만한데 네. 또 데려오는데 비싼 금액이 들 수도 있고. 그 돈도 돈이지만 또 이렇게 정말 수비 안 하고 압박 잘 못하고 앞쪽에서 정말 혼자 놀던 히샬리송 진짜 선수 만들어놨는데 토트넘이 지금 좀 더 써먹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의견이시죠. 좀 그러니까 누굴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레비 회장 스타일로 봐서 이미 완성된 누군가를 영입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페드로네투 정도가 오면 정말 좋긴 한데 사실 윙어니까 네. 히샬리송은 중간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네. 히샬리송 나가면 지금 손흥민 선수밖에 거의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는 셈인데 뭐 유망주들이 있지만 사실 거의 못 뛰고 있고 네. 결국 새로운 선수가 필요할 텐데 뭐 제안을 어떻게 고민할지. 그렇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뭐 벤치에 앉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 내에서 이런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뭐 대체자를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고 더 나은 선수가 필요는 하지만 영입할 때 비용을 히샬리송으로 건지기가 제가 볼 때 쉬워 보지 않거든요. 사우디도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사우디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선수들한테 연봉을 많이 주지 이적료도 그렇게 계속 지를지에 대해서는 히샬리송도 나이가 이제 안 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좀 레비 회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대체자 찾는 것도 지금까지 토트넘이 해왔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또 유능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손흥민 선수 재계약은 요즘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뉴스들이 나와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은. 그리고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어디서 오퍼를 받고 뭐 딴 데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계약 한다고 봐야죠 거의. 손흥민 선수는 자기 입으로 어디 가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조차 풍기지도 않았어요. 네. 그 현지 레전드들조차 궁금해할 정도로 이적설이 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뭐 지금도 댓글창에서 분탕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손흥민의 어떤 성정과 성향에 대해서 이미 축구 시장에 다 좀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레전드 토크에서 나왔었죠. 워낙 어떤 제안을 해도 이적하지 않을 것 같은 선수니까 제안 자체가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뭐 레알이나 이런 데서 왜 부르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늘 무슨 뭐 정말 지단급의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팀이라는 것은 뭐 탑급 선수도 있고 뭐 후보급 선수들도 있고 뭐 어린 선수도 있고 젊은 선수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팀에 간다는 얘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선수고 그렇죠. 뭐 스타일상으로 혹은 감독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적설이 설령 뭐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범주를 넘어선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지금 아시안컵 이후로 지금 대표팀 소식까지 좀 선수 본인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올 시즌 끝나기 전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올 시즌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재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잘 진행이 돼서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